요통의 침치료 처방 한 가지를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의 요인 중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가 한쪽이 눌리거나 주저앉음으로써 디스크가 밀려나와 한쪽 신경을 누름으로써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속에 있는 V자 인대가 비대해지거나 비후해져서 신경을 압박함으로 통증이 유발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인 자체가 좀 다르죠. 증상을 보면은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완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거나 허리가 눌리면 통증이 심해지고 걸으면은 완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주저앉으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걸으면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또 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 증세입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를 보면은 디스크는 주로 척추 한마디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한쪽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저린데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여러 마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이나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는 척추 위에 추간판이 이쪽 척추에 눌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디스크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속의 V자 인대가 비대해지거나 비후해져서 척수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증을 볼 때에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디스크가 한쪽이 눌렸다는 얘기는 척추가 똑바르지 않다는 얘기고, V자 인대가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인대의 관리가 잘못되었거나 환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척추를 똑바로 해줌으로써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가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인대가 비대해지거나 비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근을 주관하는 것은 간입니다. 간주 근건, 근건을 주관하는 간을 잘 관리해주고 다스려줌으로써 척추가 올바른 자세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척추관 속의 인대를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목을 가지고 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간이 근을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이 근 중에서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은 뼈와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킬레스 근은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과 소퇴에 있는 비복근 등 근육과 연결된 건입니다. 그리고 근건이 있습니다. 손등을 힘을 바짝 주면은 딱딱한 힘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것이 바로 근건인데 수지 신근건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근이 있습니다. 이두박근, 비복근 이런 식으로 근이 있습니다. 또 근육은 근과 살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인대, 근건, 근육의 역할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좌우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줌으로써 우리 몸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안면에서는 근이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똑바로 균형을 이루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면의 한쪽 근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잡아주지를 못하고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돌아간 병증은 끌어당긴 쪽이 정상인 쪽이고 끌려가 버린 쪽이 비정상인 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요통들은 우리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여져 가지고 생긴 병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침을 할 때에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근의 힘을 균형 있게 해주는 침을 해주면은 양쪽에서 근이 척추를 똑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척추가 똑바로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그러한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섬이나 척추통의 침치료 처방열은 인중, 승장, 후계, 심맥, 행간, 상한치, 태백사, 그리고 다리 뒤쪽 방광경 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환도, 위중, 속골, 경골, 걸륜 등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자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은 동맥의 혈이고 승장은 인맥의 마지막 혈입니다. 허리가 굽혀서 펴지를 못한 사람은 인중에 침을 놓고, 허리를 숙이지를 못하는 사람은 승장에 침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굽어지면은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인중, 승장 두 혈에 침을 하시면 됩니다. 후계입니다. 후계는 동맥 전체를 다스리는 소장경에 있는 목혈입니다. 목혈은 간, 목에서 근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이 후계는 심맥하고 짝을 이루어서 팔맥교회혈입니다. 팔맥교회혈의 후계 심맥이 짝을 이루어서 뒷목이라든가 어깨, 등, 소장, 방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교회혈입니다. 행간 상한치는 행간에서 한치 위에 있는 혈입니다. 이 태백사는 비경의 토혈인데요. 족태음 비경은 토경맥이면서 그 중에서도 또 토혈이니까 토의 토입니다. 습과 관련된 병증에 태백이 좋습니다. 이 태백사는 양쪽 태백사를 놓고 계속 염전을 해서 자극을 해주면 좀 아프기는 하지만 요통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 줄 수 있는 혈들인데요. 특히 다리 뒤쪽 통증이 있을 때는 환도가 좋습니다. 환도는 세치로 깊이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중은 뒤쪽으로 오는 병증에는 위중으로 풀어라, 그런 말이 있죠. 위중도 무릎 중심을 향해서 2치 정도로 깊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을 자침할 때는 자주 발가락 끝까지 찌릿하고 전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을 놓을 때는 미리 혹시 짜릿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고 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속골, 경골입니다. 이 속골은 가능한 수치로 깊이 용천을 지나서 태충까지 놓는 게 효과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골륜은 방광경의 화혈이기 때문에 요통이나 등 뒤쪽으로 오는 통증들에는 골륜이 아주 좋습니다. 골륜을 놓으실 때는 치료를 함께 놔주면 도마 효과도 나고 좋다고 그랬죠. 이 골륜도 태계 쪽까지 깊이 놓다 보면은 전기 치는 것 같은 짜릿한 침감이 오는 것은 비골신경이나 또 저쪽의 경골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한 침감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형침 같은 데서는 그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침을 놓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섬, 척추통, 일반 요통에도 자주 쓰이는 처방 하나를 더 보셨습니다.